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세 등 무역 현안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무역과 안보를 분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후에도 방위비 문제는 포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줄곧 선을 그었습니다. 사흘 뒤 열릴 한미협의에서도 방위비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의제는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외교부 안팎에선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먼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협정 공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며 한 총리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도 아직까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 제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 총리의 인터뷰와 관련한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향후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추진할 권한이 있냐는 지적에 한 총리가 발끈하며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일제히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대구 경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개발 공약을 내놨고 산업화의 성지였던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각기 자신만이 윤심 프레임을 깨고 대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중도를 설득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후보. 아쉽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로 그리고 역시 책임의 한 축인 이재명도 과거로 보내자는. 김문수 후보는 광역 급행철도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느냐. 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며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70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정년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양향자 후보는 광주를 찾았고 유정복 후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덕수 추대로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야 한다. 한덕수 총리도 입당하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반면 한동훈 후보는 상식적인 분인데 주변에서 자꾸 부추긴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내일 저녁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한 대행은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겁니다. 국회 추천목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은 권한대행이란 이유로 거부해놓고 실질적 인사권인 대통령 몫에 대한 지명권은 권한대행인데도 행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겁니다. 이유도 모순적이었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목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 한 대행이 국회 추천목 임명을 거부할 때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라 충원이 안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불투명했던 겁니다. 앞서 헌재는 한대행이 국회 목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고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지명한 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대행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헌법이 하라는 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의심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한대행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이 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재판관 임명 시도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이 고장나고 많이 아픈 상황이라며 헌재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면서 혼란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